전기나 가스 또는 다른 방법으로도 다 되는데 연료는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작은 모듈 단위로 이렇게 여러 개를 꺼내서 5개다, 2개다, 3개다 용량은 틀릴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물통으로 모여서 그것을 순환 펌프를 통해 순환하거나 난방 아니면 가스 방식으로 끓여도 돼요. 그래서 원자력, 그다음에 석유, 석탄, 석유, 가스 이런 화력 발전할 때도 이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공기 탱커 방식을 쓰는데 공기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공기양 10군데에서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빨아들여서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비행체에서도 터빈 블레이드 없이도 많은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안정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 터빈 블레이드는 이렇게 새 하나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네, 그리고는 이거는 필요가 여러 군데 다른 한 몇 군데 막혀도 막히지도 않아요. 10군데 이렇게 20군데서 이렇게 각도를 틀리게 했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해도 내 방식입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드라이기다 그러면 드라이기다 송풍기다 그러면 이렇게 빨아들여서 여기서 작은 단위로 2개, 3개, 4개, 5개, 10개로 이렇게 빨아들여서 압이 세집니다. 많은 공기가 들어요. 각도를 틀리게 해서 들어오면 더 좋고 여러 군데에서 각도를 더 많은 양이 그래서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컴프레셔 방식으로 해서 압력을 조절해서 연소실을 내면은 이렇게 앞뒤 위아래 좌우로 연소실을 둬서 비행체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미사름 되게 싹 피하고 미사름 딱 피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펠러 팬 방식도 잠수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뭡니까? 카브레터에다 압축기를 달아서 해가지고 보다 연료를 완전 연소해서 면 같은 걸 없앤다 그랬죠.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은 약간 연료를 섞어서 이것을 이렇게 데워서 연료하고 공기를 섞어서 수소산소 탱크를 가지고서 이렇게 섞어가 공기를 데우고 이게 섞어 쓰거나 연료 자체에다 주유소부터 팔 때부터 휘발유나 이렇게 연료 자체에다가 산소를 조금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수소 넣는 이런 방법도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공기를 불어 넣어주거나 공기를 처음 찰 때부터 불어 넣어준다는 거죠. 이런 공기 불어 넣어주는 장치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믹스하는 장치를 비행체나 배 이런 데서도 쓸 수 있고요. 다른 데서도 다 쓸 수가 있어요. 하시면 되겠어요. 완전 연소가 된다는 거죠. 뭐 어디에든 다 돼요. 이 원료를 이 방식을 쓰시면 오토바이에도 이렇게 면이 저감돼요. 오토바이도 공기 탱크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오토바이도 공기를 많이 집어넣게 해서 공기 탱크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비행체 같은 데는 이런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사방대에서 공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연소실이 여기 위아래 장 앞뒤 위아래 좌우에 연소실이 많아도 다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전기식이든 그 어떤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몰라도 어차피 전기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모듈 단위로 작은 단위로 끓이면 빨리 끓인다. 전기 주전자도 엄청 빨리 끓죠. 물 조금만 넣어봐야 엄청 빨리 끓지. 그래서 작은 단위로 모듈 단위로 2개, 3개, 4개, 5개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큰 물통으로 옮겨서 순환 펌프를 통해 순환한다. 되게 간단하죠. 기판은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한 10만 원도 안 돼서 7, 8만 원 다 만들 수 있어요. 가스식으로 해도 되지만 그렇지 가스식을 도시가스 연결해도 되지만 복잡하죠. 전기 주전자 방식이 제일 나아요. 이렇게 하고 난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수기에서도 할 수 있고 정수기에서는 약간 냉각 펠트 소자가 방식이든 압축 공기의 냉매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든 이렇게 모듈 단위로 해서 금방 냉각이 돼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에서 그렇게 여러 개 전기 주전자에서 끓이면 빨리 끓고 여러 개의 냉각 장치에서 하면은 빨리 이것을 차가운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어떤 차가운 물을 가지고 냉각시키는데 냉각 장치로도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뭐 어떤 주방에 이렇게 물을 주방에 어떤 물을 따뜻한 물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전기 뭐 수도로 연결을 해도 되고 물을 추가로 뭐 따뜻한 물 부어 가지고 하는 방식이 너무 싸겠죠. 수도 연결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이렇게 샤워하는 데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전기 온수기 방식, 가스 방식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가정용으로는 다른 연료도 돼요. 원자력이든 석탄, 석유, 가스, 화력 발전에서든 작은 보일러 단위로 보일러 100개, 보일러 물통을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들어서 그것을 큰 물통으로 옮긴다. 이렇게 작게도 만들 수 있고 5개짜리 100개도 만들 수 있고 1000개짜리 만들 수 있고 그러잖아요. 석탄, 석유, 가스 발전할 때도 쓸 수 있다. 다른 어떤 데에서도 이 원리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통이다. 그러면 이게 금속을 안에 작은 단위로 쪼개면 빨리 끓여주는구나 원리가. 그래서 금속 통로다. 그러면 수십 개나 수백 개의 작은 단위로 물을 쪼개서 가열을 한다고 합니다. 빨리 공급이 되겠죠. 그렇게 엄청 빨리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의 물도 길면 더 좋아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하든지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으로 하든지 것이 보일러 물탱이 견딜 수 있는 한 직선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작은 단위로 물줄기를 쪼갠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느다랗게 해서 그게 이제 견딜 수 있다라는 보장 안에서 가느다랗게 수십 개 수백 개를 해서 물을 통과하거나 공기를 통과하거나 했어도 난방을 따뜻한 공기나 따뜻한 물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액상을. 그래서 좀 견딜 수 있게끔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두껍게 만들어져. 열을 견딜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금속관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가스 방식이나 열이 골고루 전달되기 위해서 한꺼번에 딱 판으로 눌러나가 그 판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게 하는 방식을 해도 돼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판을 가열을 해서 이게 되어도 된다. 그런 방식도 제 기술. 작은 단위로 쪼갠다. 이 기술을 쓰시면, 이 원리와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따뜻한 공기와 따뜻한 물을 공급하거나 액상을 석유를 끓일 수 있는 방식도 돼요. 좀 전에 얘기하니까 이런 방식들은 석유 끓일 때도 없습니다. 모든 액상을 끓일 때 써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는 금속통이다. 그러면 이것을 수십 개나 수백 개 이렇게 작은 통로가 있고 스크류를 좀 넣어주면 안에 있다 홈을 좀 파주면 돼. 그럼 좀 더 차가워지는데 펠티어 소자 열도 뜨거워져요. 보일러 물통이나 이런 것들도 안에 되게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또 홈을 파주면 열이 전달이 잘 됩니다. 압력밥솥 같은데 열판이죠. 홈을 좀 파주면 겉으로는 드러나죠. 안에 홈이 파지는 경우도 제 기술입니다. 건축 내부 판넬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냉각 방식으로 이렇게 수십 개나 수백 개의 금속 통로가 전한다면 냉각 방식이 뭐가 됐든 팬을 불어주든지 아니면 펠티어 소재 방식이든 뭐든 이렇게 냉각을 어떤 형식으로든 시켜준다. 그러면 이것을 차가운 공기와 차가운 물, 차가운 액상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수백 가지겠죠. 옆으로도 있어요. 작은 단위로 물이나 공기, 액상을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냉각하거나 가열하는 방식은 제 방식이다. 이런 것을 원리와 개념을 알고 누구든 이렇게 디자인 한 1000가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디자인 조금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약간 거기에 찌꺼기가 생길 것 같다면 금속 통로를 좀 넓히면 되시죠. 넓히면 되십니다. 찌꺼기가 생기는 부분을 이렇게 공급하면 엄청나게 싸게 공급할 수 있을 텐데 가정용 보일러다가 난방 100원, 난방벌고 난방과 온수를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전기 주전자 방식 모듈로 2개만 설치를 해도 난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빨리 끓여요. 이만한 전기 주전자 이만한 게요. 전기 주전자 이만한 게 우리 집에서 지금 8,500원 샀던 거 10,000원에 샀고 뭐 도매가로 살 때는 엄청 싸게 되는 거죠. 공장에서 이렇게 매입을 할 때는. 그래서 되게 단가 한 7, 8만 원 정도면 이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 5만 원도 안, 솔직히 얘기는 5만 원도 안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면 물 끓였다. 그다음에 이것을 끓인 것을 큰 물통으로 옮겼다. 아니면 큰 물통으로 옮기지 않고 단독으로 전자기 주정 방식으로 끓여도 제 방식이.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해서 돼지꼬리 금속 이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째 하나만 있잖아요. 대중소로 금속을 만들고 홈을 좀 파주고 홈을 파주면 열이 발산이 잘 되네. 둘, 셋, 넷 개, 5개 하나짜리를 5개짜리를 만들 동시에 쌍중하로 물 데워주고 여러 개 집어넣으면 빨리 끓어. 이것도 이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배치해도 된다. 그러니까 녹이 안 쓸게끔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일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조도 만들 수 있어요. 모르게 따로 탈 분리를 할 수도. 전기 주전자 방식은 탈 분리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되게 전기 주전자 뗐다 붙였다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 전기 주전자 방식 이렇게 이만한 거 보일러 물통 이만한 거 하나 하는데 뭐 전기 주전자 얼마나 전기값이 들겠어요. 네. 2개로 쪼개서 빨리 끓이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렇게 뜨거운 물을 도시가스 이렇게 가스레인지에서 붓는 방식도 돼요. 전기주전자 딱 들고 가지고 딱 붓고 여기다 딱 넣고 이렇게 순환시켜도 되고 되게 편리하죠.
아니면 그거를 통을 분리해서 이게 가스레인지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직접 가열이 돼도 되나, 좀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붓는 방식, 이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따뜻한 물을 공급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물 호수를 이용해서 주방 쪽으로 이렇게 수도꼭지처럼 가열한 다음에 그걸 조금조금 거기서 차가운 물을 섞어가지고 수도관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필요하잖아요. 되게 싸게 물 부으면 적절한 온도를 맞춰서 그릇이 있거나 그것을 길게 연결을 해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하는데 쓰거나, 화장실 샤워기에도 이렇게 물을 붓는 방식, 그래서 전기 주전자 방식이 있지만 이걸 연결해서 물을 그쪽으로 이제 가열한다. 탈불기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가열을 하면 그쪽으로 물 호수관 연결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샤워하거나 머리 감을 때, 세수할 때 물통으로 옮겨지고요. 여기서 이제 차가운 물 부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온도를 맞춰줘. 그걸로 샤워를 해도 돼요. 세수하거나 되게 간단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물이 이제 이렇게 수도꼭지 방식이든 뭐든 이제 연기면 이렇게 물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쓰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싸겠어요, 이 방식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잼버리 같은 데도 이걸 쓸 수 있어요. 잼버리 같은 데 대회 나갈 때도 이것을 전기 방식 아니면 가스 방식인데 전기가 낫겠죠. 잼버리 같은 데는 전기 방식을 모듈로 해서 물통으로 옮겨서 차가운 물을 거기서 이렇게 공급해주는 수는 있으면 좋지만 옆에 차가운 물 좀 넣어줘도 온도 맞춰서 자기가 그냥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샤워줄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고, 샤워줄 없이 그냥 물만 해서 가래를 쓰는데 너무 이게 전기비가, 보일러 돌릴 때도 전기비가 많이 들어요. 예, 전기비도 추가로 가스 값이 얼마인데. 예. 태양광으로 만약에 그 전기를 발전을 한다. 그러면 풍력이나 태양력을 발전하는 집안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공짜잖아요. 예. 그래서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열을 했고, 오목건음을 판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을 가열한다니까 금속을 하나, 둘, 셋, 넷, 5개, 10개짜리 있는데 통으로 감싸서 그걸 가열해서 전달하면 여기 내구성에도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도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난방, 뜨거운 공기로 가열해서 그것을 뜨거워진 공기를 순환시켜서 집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가운 공기는 내뿜고 뜨거운 공기를 안에다 불어넣는 이런 방식을 쓸 수도 있다. 그러면 공기를 이런 갖다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데워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런 보일러 이런 팬 방식은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려죠. 이런 히터기나 이런 것도 내뿜는 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빨아들이자 공기를. 그래서 얘한테 이 뜨거운 면에 이렇게 딱 하면은 얘가 공기 순환이 대류 순환이 돼가지고 빨리 다른 방식의 방에 덮여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어떤 차갑게 했다. 차가운 면이다. 펠티어 소재 방식보다는 면을 차갑게 했다. 그럼 뜨거운 공기를 빨아들인다. 이게 닿게 해주면 여기가 습기가 제습이 되고요. 차가운 뜨거운 공기에 차가운 면이 만나니까 그렇죠, 금속이. 그리고 그 방식 동시에 방도 냉각돼요.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되게 짜게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휴대용으로 자기가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하는데 군대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물을 차갑게 하는 물 공급도 가능하다. 여기다 홈을 좀 파준다든지 따뜻한 물을 공급한다든지, 여기 면에 닿게 하니까 물을 대신 방수는 돼야죠. 차갑게 한다 그러면 물을 닿게 해서 차갑게 할 수도 있어요. 홈을 좀 파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의 두께가 약간 두꺼우면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난방으로 들어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